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겨와 남은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60일의 전반부 심화편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26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뭐 키워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일단은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여기 수원화성이랑 장용영 이거 보자마자 바로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을 낼 때 가장 많이 출제한 문화유산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화성이랑 그리고 거중기 또는 배다리를 가장 많이 언급해요. 그래서 사실 뭐 되게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정조이기도 한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이 키워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외에도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 그러니까 이 왕의 아빠도 나왔고 이 왕의 아들인 순조도 나와가지고 위에는 사도세자, 아래는 순조니까 그 사이에 정조를 추론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힌트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1번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시행한 건 광해군이고요. 2번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한 건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3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791년에 시행한 신해 통공을 말하는 건데 이 왕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경제 관련된 정책이죠. 정답 3번이고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 약조를 체결한 건 세종이죠. 기유 약조는 광해군. 5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건 세조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시작은 무난하네요. 2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심화편이든 기본편이든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형이 출제되면 키워드를 5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일단 인물 키워드 3개, 박규수, 얘 진압하려고 한 인물,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탕관오리인 백낙신, 그리고 사건을 주도한 인물인 유계춘, 이 셋을 먼저 외워두시고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거랑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삼정 이정청 5가지만 외우면 이 문제 무조건 풉니다. 실제로 진주 나왔죠? 박규수 나왔죠? 여기 또 진주 나왔고 뭐 나머지는 더 없네요. 그래서 일단 이 박규수가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물인데 이 진주 지역에서 뭔가 온갖 반란이 심하게 나왔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사건은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근데 박규수가 제일 잘 나와요. 심화편보다 기본편은 오히려 백낙신이나 유계춘을 더 많이 주고요. 1번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홍경래의 난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2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거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박규수가 건의한 게 삼정 이정청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건 갑신정변이고요. 5번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한 것. 어, 일단 이 윤원의 명종 시기니까 시기가 안 맞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다음 28번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건 조선시대 그림 유형이거든요. 보통 이 유형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두 번이에요. 근데 솔직히 공략 방법이 심화편이랑 기본편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심화편을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호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인물 호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 호 4가지를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바로 나와야 이 문제는 쉽게 풉니다. 단원, 해원, 겸재, 그리고 추사. 이 4명 보자마자 이거 이화가 냈구나. 이게 안 나오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옛날에는 좀 익숙한 그림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처럼 좀 낯선 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무조건 호를 외워야 단박에 풀어요. 그래서 뭐 단원 김홍도, 해원 신용보,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이게 바로 나와야 이 문제는 쉽게 풉니다. 그래서 이 단원 김홍도랑 관련된 그림을 낸 건데 그러니까 암기하면 풀고 암기 못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단원 김홍도의 경우에는 일상과 관련된 그림이 많고 해원 신용복의 경우에는 이것처럼 여자가 무조건 나오는 그림을 줘요. 보통 겸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과 관련된 그림인데 인왕제색도랑 그 금강전도를 외워두셔야 되고 김정희의 경우에는 그 유배된 지역에 뭐 대나무랑 그 집 있는 그림 그 그림을 외우시면 되는데 뭐 자세한 건 제 정규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1번. 자, 이거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림 유형은 여러분들이 호랑 대표 그림 몇 개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무리 없어요. 2번. 이게 정답인데 타작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 관련된 그림이 기몽도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3번. 자, 이거는 신용복과 관련된 단오 정도란 거예요. 단오. 그러니까 단오날에 여자들이 그 강가 가서 뭐 이렇게 목욕하고 노는 건데, 잘 보시면 어쯤이었지? 그 여기쯤에 기억하는데 여기 승려들이 몰래 훔쳐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네 번째, 4번은 강세왕의 영통동구도란 거예요. 이건 정답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원근법을 활용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가까운 건 이렇게 크게 그리고 좀 멀리 보이는 건 이렇게 작게 그리고 그런 식.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김정희는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세안도랑 추사체를 썼다는 거랑 그리고 금석과 안록을 통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고정했다. 그걸 외워두시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9번, 30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개편 이후에 등장하는 유형인데 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본 회차에 이 문제가 걸려들면 좀 재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제 기준에는 솔직히 57의 이런 장문형 문제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쉬웠거든요.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만약 헷갈리신 분들은 얘랑 얘가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제일 어렵고 얘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조금. 근데 제가 보기엔 나머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네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해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푸는 게 좋았을지 그걸 같이 다뤄드리면서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가의 경우에는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일단 삼국시대랑 관련된 역사서를 만들었다. 그걸 추론해야 되고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왕명에 의해 가지고 편찬된 책이다. 그걸 이해하신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삼국의 그런 기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만드는 건데 왕명에 의해서 편찬된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예요. 해풍선이 대체 뭔 차이예요? 제가 달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옛 성인은 얘하고 나라 일으켰고 인으로 가르치는 폈으니 괴력난씨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는 안 했다는 건데 이것만 보면은 그 이규보의 동명한 편이랑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삼국의 시조를 다 다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삼국시대의 역사서인데 얘는 왕명에 의해서 편찬됐다는 걸 보고서 삼국사기를 추론했어야 되고 이거는 여기 책 첫 머리에 기편이 실린 까닭을 보고서 삼국유사를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고 본 이유가 57에는 그 나왔던 것들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하게 줬어요. 물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몰랐다면 그게 뭐 개소리예요.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승려가 만든 개인 역사서고 이거는 왕명에 의해 편찬된 관찬 역사서, 그러니까 좀 국가주도 관리가 만든 역사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이게 바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기이편이란 거는 조금 신이한 이야기, 뭐 귀신 같은 이야기, 아니면 진짜 민간 설화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다룬 페이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잡는 게 중요했고,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여기 삼국 사기 일단 패스하고 자치통감에 의거했다. 이 자치통감은 중국의 역사서거든요. 이게 송나라쯤인데 일단 이 역사서가 특징이 뭐냐면 이 통감이란 말이 역사를 통으로 다뤄가지고 정치를 잘 하기 위한 일종의 거울, 이 감자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역사를 쭉 보면서 거울처럼 쓰고 싶다. 그래서 일종의 역사를 뭐 고조선부터 쭉 다룬 통사를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삼국시대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그리고 고려시대도 있고 사만 이전까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역사서는 그래가지고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룬 서거정이 지은 동국 통감이에요.
아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게 동국통감이구나 예측이 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그냥 사료를 아는 게 아닌 이상 못 푸는데, 여러분들이 파악했어야 되는 거는 이 역사서는 고려시대가 있다. 이거는 파악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왜 이걸 짚어드리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 라.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 했고 뭐 부여씨 백제 뭐 날랄라 하는데,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 그러니까 그 고시 멸망한 다음에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김씨는 신라를 말하는 거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김씨는 신라를 말하는 거고 대씨는 대조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자, 남북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유독공의 발해고로 추로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라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눈치를 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7회나 61회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한 개는 확실히 비교적 쉬운 걸 줬어요. 얘까지 몰랐다면은 기록유산을 다시 한번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얘는 알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가 명확하게 추론이 안 돼도 일단 라가 상당히 뒤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거의 다 라가 뒤구나. 그럼 일단은 어 비교적 라가 앞에 있는 것들은 일단 제껴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뭘 했을 거냐면, 일단은 지금 가와 다는 일단 삼국시대 역사서를 다룬다 했는데 얘는 지금 고려시대까지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맥락적으로 나만 일단 고려시대 다뤘으니까 그래도 나가 가랑 다보다는 조금 더 뒤인 걸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다 비교해봐도 일단 가와 다가 나보다 조금 더 앞에 만들어진 거라는 걸 고려한다면 너는 일단 안 될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중에 골랐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다보다는 나가 조금 더 뒤니까 이렇게 고르는 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더 쉽게 말하면은, 자 가와 다는 삼국시대 역사만 다룬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얘는 삼국 플러스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가 뭔지 몰라도 좀 읽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금 맥락적으로는 고려시대까지 언급했으니까 조금 더 뒤에 역사를 다뤘구나, 그걸 추론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가 눈치챘어도 나 라인데, 이것까지 비교해서 억지로 문제를 뭐 라나 이렇게 어렵게 만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비교해보면.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런 눈치밥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정리를 하면은 이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시기, 이 삼국유사는 원 간섭기니까 조금 더 뒤고, 이 동국통감은 조선 성종, 그리고 이 발해고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순서상으로도 인종, 원 간섭기, 조선 성종 시기, 조선 후기니까 맞긴 맞아요. 다만 맥락적으로 만약 읽어서 풀었다면 좀 이렇게 푸는 게 나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번 가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역사서는 다 샀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을 하였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이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기전체라는 말을 주목하렸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열전이란 키워드를 좀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전체라는 거는 일종의 인물의 중요도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왕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거의 왕족? 우리나라 치면 왕족에 비유할게요. 왕족이라 비유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 고려시대라 치면은 고려시대 말고 뭐 삼국시대로 친다면 뭐 최치원 이런 인물들 될 수 있겠죠. 그런 순으로 역사를 나눈 게 기전체거든요. 그리고 김부식은 어쨌든 간에 유학자다 보니까 유교사관에 입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일단 기억을 맞고, 니은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거는 이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지금 일단 조선왕조실록이랑 관련된 기록이 안 보여요. 디귿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게 그 지금 니은에 나온 동국통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는 역사서가 파악이 안 되면 반대로 문제를 푸는 스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 동국통감인 거는 이거는 기출을 분석했으면 접근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일단 이거 대입해봐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맞나 아닌가 비교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기억 디귿 정답이라 치면은 이게 비교해가지고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여러분들 다른 문제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천천히 뭐 5분 이상 걸리더라도 이 문제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 나오면 빨리 풀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최대한 비교하면서 푸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더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단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에 푸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바로 풀긴 하지만 아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푼다면. 31번 가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이거는 맨날 나오는 빈출 유형이죠. 계양기 전기의 외세 침입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순서 병제, 병호, 신척, 운강,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 사건, 병인 양요, 오페이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권리, 운요 사건, 광화도 조약 8가지 순서를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 나온 힌트는 어재현 장군이랑 로저스 제독이 나왔네요. 그래서 광성보, 어재현, 신미양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제독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이거랑 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병인양요 때 로즈 제독이거든요. 이 로즈 제독이니까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즈 베르사유의 장미를 연상해가지고 장미 연상되는 프랑스 로즈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미양요를 문제 시점 냈으니까 1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하비가 세워졌다. 지금 여기 있죠? 정답 1번이고 평양강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 건 이전이에요.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한전하였다.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양원수랑 한성근은 병인양요 관련된 인물입니다. 틀렸고요. 4번 신유박계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된 거는 훨씬 이전이에요. 지금 이거 나오려면 1866년 이후는 돼야 됩니다.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한 거는 여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순서만 알았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32번 가나조약 체결 사이에 시기던 사실로 옳은 것.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이 문제가 그 54회에서 수신사랑 그 조사 시차 딱 나왔던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랑 되게 유사하니까 한번 비교해서 풀어보시면 좋아요. 한 31번인가 2번쯤 있었던 걸 기억해요. 일단 볼게요. 조선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데 명분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준다고 하지만 청나라의 종주권을 배제하기 위한 게 있는 게 이 1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그런 간섭을 두고서 자기 영향력 안에 둬야 되니까 명분상 이렇게 잘 달아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식관이 중요한데 여기 조선국 지정이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은 일본 관원이 심리할 판결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요약하면 치외 법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잘못한 거 일본인들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되게 불평등한 조약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못한 거 지네들이 알아처리한다. 이런 맥락 나오면 다 치외 법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온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나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자,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미국과 뭔가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푸는데 일본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오간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친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세금을 내는 관세 규정을 다뤘다. 그래서 미국과 체결한 서양과 최초로 체결한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낸 거예요. 그냥 이거 사실 미국만 주목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조약 체결 사이의 문제인데 이 두 개를 두고서 어떤 의도를 냈는지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1번 공사노비법이 협파되었다. 1차 가보개혁인데 훨씬 뒤에요. 이거 1894년입니다. 2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자, 일단 정답은 2번이거든요. 연도상으로는 이게 80년인데 왜 이게 흐름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54회 문제랑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뭘 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강화도 조약에 아마 이관쯤에 수신사, 그러니까 답례로 사신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결과 김기수 등 사신을 파견했는데 저 평소 일본 맨날 섬나라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더니 막 가보니까 막 문물도 엄청나고 막 함선 빵빵하고 군대 쫙 훈련시키고 그래서 와 일본 약한 줄 알았는데 점점 세졌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빨리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수신사를 파견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개화 정책의 필요성이 모색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 김기수는 그렇게 찬성한 인물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걸 보고서 야, 우리도 좀 이제 좀 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통리기 무화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에 영향을 주게 된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의도한 게 2번 문제여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초유재다가 여기 사이에 이 수신사라는 흐름을 숨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짝 추론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이게 실전 가가지고 바로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야 보이는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 3번 한성전기 회사가 설립된 건 1898년이라 더 뒤고 건양이란 독자적 연호는 을미기와 관련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만 기준하면 189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을미기어가 95년인데 시행된 게 96년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뒤고 8도에서 23부로 개편된 거는 2차 가보기와 관련된 거라 역시 95년쯤이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가 계양기에선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33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사료의 맥락이 이해가 안 갔으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료에서 여러분들 주목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대충 느낌상 일단 일본인이랑 관련된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야 돼. 뭔가 중국인 이름 같진 않고 뭐 이노우레, 요시모토 뭔가 일본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나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뭔가 일본인이 엮였다. 그럼 일본인이 계양기 시기에 엮일 만한 사건은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인데 더 읽어보죠. 성난군중 수백 명. 여기서 말하는 성남군중은 99인이에요. 아니 월급도 안 줘, 밥도 안 줘, 기껏 밥 줬더니만 그 쌀에 돌 섞여 있어. 빡칠 수밖에 없죠. 빡쳐가지고 얘네가 한 게 일본 공사관 습격이에요. 원래는 그 선해청이라 해가지고 쌀 있는 창고를 공격하려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공격하다가 일본인들 뚜까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입장에서는 야, 저 밥 굶은 그 좀비들이 갑자기 우리 쳐들어오고 있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야 왕비 나와 하면서 이 왕국미 민테오 민겨모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한마디로 민씨 세력인데 한마디로 당시에 야씨 저 왕후 지금 당장 나와서 우리 안 도와줘 하면서 이 명성황후까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내놓고서 거의 처형하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99인에 대한 반란에 대한 아니 99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이모군란을 말하는 거고 여기 사료의 맥락은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는 거랑 민씨 세력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난리를 피웠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조금 해석이 안 된다면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거는 동학농민 운동이고요. 2편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아, 2편 군주제랑 얘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굳이 2편 군주제를 얘기한다면 독립협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신정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독립협회가 적을게요. 독립협회가 더 잘 나와요. 3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 아까 말한 강화도 조약이죠. 4번 99인에 대한 차별의 대우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게 맞죠. 5번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서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한 것은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딱 한능검스러운 문제예요. 되게 잘 냈어요. 3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60일에 제 저격특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빈출 적중 문제예요. 아마 그때도 제 영상을 보시고서 제 코칭 해줬던 멤버들도 이 문제 잘 풀었거든요. 아마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이 문제는 맞췄어야 됩니다. 솔직히 사진까지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 인물은 한인셈이라 해가지고 한글씩 호를 썼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독립신문사의 교본 그러니까 이 인물이 활동 시기가 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글 수호로 활동한 인물 중에서는 개항기 시기에 활동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가지고 주보딸이라는 별명 얻었는데
이 문제 힌트가 뭐냐면 제가 맨날 말하는 탈룰라 기법이 먹히는 유형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지만 탈룰라 기법이 뭐냐면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성씨가 같다는 것을 조금 응용하는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께서 갑자기 뭐 탈룰라 할 거 아니면 뭐 주씨를 계속 쓰겠죠. 뭐 박씨를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먹어서 일단 이 인물이 주 땡땡이다. 이걸 추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1번 국문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시경. 조선학교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 거는 뭐 이극노, 최연배 등이 대표적이고요. 한국동사를 집필한 건 박은식님. 자,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한 거는 미국인 교사인 헐버트예요. 갑자기 외국인이 나오네요. 5번 여유 당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건 정인보예요. 자, 보세요. 전 주 땡땡이라 했는데 지금 주씨 한 명도 없어요. 풀리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찝을 때는 이 한인셈이란 키워드를 갖다가 아니면 사진 갖다가 풀라고 이 문제를 의도했는데 이 주보따리 같은 힌트를 보고서 아 이거 성씨랑 관련된 힌트인가? 그런 걸 안다면 이렇게 선지속어로 적은 다음에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다채롭게 푸는 기술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익히는 것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료의 맥락이 조금 독특해 보이긴 하지만 핵심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채무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빚을 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대황제 폐하가 지은 외채가 1,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빚을 져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 다른 말로 좀 풀면은 국가의 빚을 갚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맥락을 읽는 게 중요했어요. 1번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거는 1907년인데 치안유지법은 25년에 정됐습니다. 1925년. 시기가 아예 안 맞아요. 2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형평운동이에요. 이거 이 채널 나왔다고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3번 독립무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말 그대로 독립협회죠.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지은 게 독립협회고요. 차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이거를 지금 와서 헷갈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 쓰는 거. 5번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과 대한매일신보는 짝꿍 키워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36번 밑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이 문제는 키워드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여기 보면은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 이응과 관련된 인물이 많이 있고요. 대성학교가 나온 걸 보고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를 지은 인물들이 활동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물 키워드 아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건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입니다. 민간인 순서대로 외우세요.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거는 의열단이고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건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를 설립 추진한 거 역시 독립협회고요. 개봉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그래서 태극서관, 자기 회사 등이 언급되면 역시 신민회랑 관련된 유형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37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일단은 이 문제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30년대 후반이랑 10년대가 자주 나오는데 30년대 후반이 조금 더 잘 나오고 10년대가 조금 덜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명목으로 뭐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했다. 그거랑 관련된 정책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1910년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무단 통치기랑 관련된 건데 경제적 침탈 관련된 거는 토지 조사 사업이랑 회사령이 나와야 돼요. 1번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한 학생. 자, 이거는 1924년에 세워진 거라 시기가 안 맞고요. 근후의 창립. 이거 1927년이에요. 시기 안 맞고 보빙사는 거의 1883년쯤에 확연된 거라 개항기 시기고요.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헌병경찰이랑 태형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무단 통치기는 헌병경찰제, 태형령, 그리고 즉결처벌권, 뭐 다른 말로 범죄 즉결례라고 하는데 그게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정답 4번이고 검은돌 불법 점령하는 거는 1885년이라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게 원래 60회 기본편에 나왔던 건데 거기서 똑같이 연결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박산진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돼요.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최기중 등이 활동했었고 비슷한 단체인 독립의금부는 임병천이 활동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인물 보자마자 그냥 대한광복회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문제 낸 거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면 이런 국가등록 문화재 이런 힌트를 주목하세요. 이게 뭐냐면 한능감은 최근 역사적 이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만약 기사에서 뭐 국가등록 문화재, 뭐 세계문화유산 아니면 뭐 재조명될 만한 역사적 사실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기사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62회 때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건 62회 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는 대한자강회. 2번 공화정치의 국민 국가 수립 목표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거는 한국광복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만권신장을 추구한 거 역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가 이번엔 되게 많이 나왔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39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꼼수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꼼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선지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딜쿠사가 복원돼서 뭐 써 있는데 뭐 기쁜 마음의 궁전, 뭐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알 리가 없어요. 이런 거 갖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앞에 몰랄랄라 다 써 있었는데 자 여기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이 테일러 씨가 보도했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이 문제 제시된 민족운동인 3.1운동 시기에 발생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거든요. 경기도 강화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면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육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라 어려운 키워드는 아닌데 일단 몰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은 1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줄여 적을게요. 일단 1번은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일어난 거는 60만세 운동.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맞죠? 이 3.1운동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 역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그리고 5번은 사회주의자들 대거 건거된 거는 60만세 운동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몰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해서만 지금 먹히는 꼼수예요. 이번 회차에서는. 자, 보면은 내가 일단 몰랐다 가정해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선지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1번과 4번이 겹치고 2번과 5번이 겹치거든요. 지금 옳은 걸 냈으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은 복수 정답이야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 꼼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면은 이렇게 겹치어서 빼고 겹쳐서 빼면은 한 개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거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다만 내가 보는 회차 때 이런 문제 나와주면 땡큐죠. 또 답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모른다고 쫄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이런 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겹쳐가지고 한 3개 정도만 줄어들어도 정답률이 33%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힌트가 조금 더 잘 나와가지고 정답률 높일 수 있다면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틀리지 말고 최대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는 일단은 50회에 있는 거를 연계한 문제예요. 거기까지 안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이 임시의정원이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동영 그리고 국무총리와 주석을 영입했다는데 그니까
일단은 뭔가 국무총리랑 주석이 언급된 거 보니까 이거는 정부 성격을 지니는 단체라는 것을 추론해야 돼요. 그럼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정부 형태의 띠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치인 언급하니까 계속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절대로 제 뭐 사견 없이 그냥 비유를 위해서만 언급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하는 과정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일단 상하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이 임시의정원이 입법부 기관이거든요. 지금 법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입법부,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초대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인물이 이동영인데, 이거를 만약 몰랐다면은 선지 분석 갖다 풀었어야 돼요. 1번 기억.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세보가 아니라 독립신문을 발행했어요. 해풍선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이 독립협회 버전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버전도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니은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거는 신민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정답은 5번이거든요.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한 거. 그러니까 대미 외교활동을 위해서 워싱턴에 설치한 구미위원부랑 이륙양행의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망을 취했다. 그러니까 뭐 교통국, 연통제 등이 국내와 연락망을 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거를 도와준 인물인 영국인 루이스 쇼가, 그러니까 이게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에서 이 영국인 루이스 쇼가 이 교통국을 놔줄 수 있게 지원해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잘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가 백산상회거든요. 이 백산상회란 게 뭐냐면 그 부산 지역에 위치한 회사인데, 이 안희재라는 선생님이 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금 연계된 회사 정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산상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도 선지만 잘 분석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죠. 1번, 41번. 밑줄근 식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저는 솔직히 이 문제 무조건 먹고 들어가라고요. 안 어렵거든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나왔잖아요. 전쟁. 제가 이 시기가 나오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주목하라 했었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쌀도 빼앗고 속그릇도 빼앗고 금속 다 빼앗고 하는 공출 같은 걸 일으켰는데,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게 1930년대 후반 이후예요. 그래서 전쟁, 세뇌, 노역 나오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뭐 중일 전쟁 이런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외우면 이 문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1번 메가탈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은, 이건 거의 1905년쯤이죠. 시기가 너무 옛날이고, 만주군부와 일제 사이에 미스의 협정이 체결된 건 1925년입니다. 관련 없고요. 여자 정신 근노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된 거는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동에 끌고 간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된 거는 23년부터 24년이에요. 그리고 해사령,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신년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만약에 이 시기를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를 외우시면 돼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더 탄압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제정한 법이랑,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서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킨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고난도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엔가는 거 다 풉니다. 42번 가 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 3회분 이내만, 그러니까 이 회차 기준으로 57, 한 50, 57, 58, 59 이 3회분만 제대로 분석했으면 이 문제 풀거든요. 이 문제를 만약 그 시점과 틀렸으면은 선지 분석이 똑바로 안 된 거예요. 했으면 풀었어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일제감정기 종교니까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1번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높인 거는 대종교예요. 대종교. 개신교랑 관련 없어요. 2번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자, 이 대종교랑 관련된 군대는 의민단이 아니라 중광단이에요. 그래서 의민단은 천주교랑 관련된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 3번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원불교. 이거 박중빈이 만든 종교인데, 그러니까 새생활 운동이란 거는 약간 좀 내 삶의 그런 생활 같은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조금 옷 같은 거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 안 피운다든지 그런 것처럼 뭔가 수양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원불교 키워드로 되게 선지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57이랑 58에 나왔거든요. 이거 선지 분석만 했으면 원불교 정답으로 나온 건 처음이 맞아요. 대신 선지 분석했으면 이 문제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사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이런 거 오답은 똑바로 했었는지 그게 점검이 돼야 이런 문제 푸는 거거든요. 만약 헷갈렸다면 이런 거 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거는 미국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신교 선교사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이 없고요. 5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한 건 천도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어디부터 풀어주면 좋냐면, 일단은 민족혁명당이 나왔어요. 일단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난징에서 조직된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종합된 그런 일종의 단체인데, 여기에 원래는 의열단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봉 세력도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이 민족혁명당에서 여러 세력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 의열단 세력이 조금 더 주축이 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선민족 전선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회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것들 좀 개편된 다음에 그 산하의 부대로 창설된 게 여기 나와 있는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예요. 그래서 약간 맥락적으로 이렇게 뭔가 혁명, 뭐 투쟁,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주의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 조선 의용대를 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 혁명,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좀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혁명, 투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선혁명군이나 아니면 조선의용대를 주목하되, 근데 얘네 쓰면 보통 조선의용대 냈을 확률이 높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국광복군의 통합 편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지도를 그릴게요. 이 조선의용대가 그냥 대충 여기 있다 치면은 조선의용대가 북쪽으로 간 얘들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됐고요. 남쪽으로 간 얘들은 한국광복군의 일부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그래서 북쪽으로 간 얘는 조선의용군, 남쪽으로 간 건 한국광복군으로 개편되었다.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힌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1번 자유시 참변 후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대한 독립군단이고요.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한국 독립군. 3번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된 거는 이건 동북 인민혁명군인데, 이거는 한능검에서는 답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김일성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건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거지 한능검이랑은 조금 연결이 안 되긴 합니다. 4번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그래서 이 조선 의용대 나오면 그냥 이 한자 언급된 거를 찍으시면 정답이에요.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거는 북로 군정서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네요. 명동학교, 서전서수. 그래서 일단은 민족학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고, 이 지역이 윤동주랑 송몽규처럼 약간 좀 문학과 관련된 용전소통,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윤동주라는 인물을 가르칠 때 이 지역 관련된 인물이 다 가르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민족학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많이 나오는 지역이 북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동학교랑 서저서수가 그냥 외웠으면 풀고 안 외웠으면 그냥 못 푸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한 건 연해주 지역이죠. 신문이랑 관련된 거는 조금 연해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권업신문, 뭐 해조신문 이런 거요.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건 도쿄 지역이죠. 박용만을 주도로 대도선 국민군단이 창설된 건 미주 지역이고요.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서는 뭐
아까 말한 북로 군정서군이나 아니면 그 대한독립군 이런 군대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 4번이고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거 역시 도쿄 지역이라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밑줄근 군정청이 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문제 이후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얘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보스턴 세계 마라톤 뭐 서윤보 선수 일단 다 제끼세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하지 중장, 헬믹 준장. 그래서 이 이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미국스러운 이름이네. 그걸 추론했으면 잘한 건데 그거까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이 아직은 살아있다. 아니 해풍선이 왜 갑자기 사람을 죽여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주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1번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체결된 거. 일단은 문제에서 군정청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좀 정치에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군정청은 미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이니까 1945년 그 광복 직후부터 정부 수립할 때까지 48년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 미군정이라 제가 언급했으니까 정부를 얘기해 볼게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까 역시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자 그리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이승만 정부. 자 그리고 군정청이란 말에 주목했으면 일단은 이 시기가 정부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정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48년 세워졌으니까 일단은 얘네 겹치니까 또 소거 되죠. 자 국가보안법 개정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 야 심지어 얘는 지금 3개나 겹쳐요. 그럼 3개나 겹치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엔 절대 답이 될 리가 없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김규식님이나 여운형님이 살아있. 김규식님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소한 여운형님은 이때 안 살아있어요. 여운형님은 46년에 죽어요. 그 좌우합작위원회 추진할 때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48년 넘어가기 전에 이 인물로 죽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으면 박정희 정부 때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항공사가 설립돼서 귀속돼서 관리한 게 미군이 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군정 키워드랑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이 문제도 58회 때 미군정 이 신항공사가 언급되긴 했어요. 오답을 똑바로 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추론했다면 아까 39번처럼 이승만 찾기고 박정희는 너무 뒤니까 소거를 했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면 사진 힌트 보고서 사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이렇게 사진이 나오긴 했겠지만 여기선 조금 더 이전 시기 활동했다는 거를 이런 걸 보고서 추론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가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아 올해 그러니까 2022년 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6.25 전쟁이에요. 현대사쯤에서 전쟁 나오면 거의 90% 6.25 전쟁을 낸 건데 자 이 6.25 전쟁의 배경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에치슨 라인이고요. 결과로 나오는 키워드가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6.25 전쟁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냈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이거 두 개는 답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옳지 않을 냈다면 얘네를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 지금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 포인트는 정전협정. 그러니까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쟁 중 있어서 사실인데 이 에치슨 라인을 계기로 이 한반도가 제외돼가지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밀을 제공한 거라 이거 발표 직후에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는 이건 옳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유형을 낼 때 이 두 개를 함정을 잘 내지만 옳지 않을 냈으면 그냥 바로 찍으시면 돼요. 이거를 헷갈리신 분들은 이거 찍었을 텐데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의도만 제대로 파악했으면은 절대로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 1번이고 2번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당시 전쟁 때문에 쭉쭉 밀리니까 이때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썼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흥남철수 작전은 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여기 지금 이 북한 쪽에서 이 남한 쪽으로 급히 철수하는 그 배 타고 이동하는 그런 작전 같은 거였어요. 맞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했다. 처음에 지다가 역전하는 이런 인천 상륙작전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5번이 사실은 58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1사 후퇴라 해가지고 중공군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할 때 당시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장교들이 일종의 그런 횡령 같은 거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쟁 때 있었던 그냥 사건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역시 기출을 똑바로 안 보신 분들은 이 선지를 소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거는 솔직히 이것만 훈련됐으면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자, 47번. 다음 대회와 나타난 사건 이후 사실. 이것도 제가 한능 검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유형인데 뭐냐면 박정희 정부를 낼 때 60년대랑 70년대 구별한 게 중요해요. 자, 이 문제에서 삼성기원 언급됐거든요. 삼성기원은 6차 기원을 말한 건데 말 그대로 69년에 개헌돼가지고 3번 연속 대통령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한 건데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9년 이후의 역사도 사실을 묻는 건데 1번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자, 이거는 잘못 적었네요. 이거 1961년쯤이라 윤보선 내각 시기여 장면 내각 시기여가지고 이전이고요. 제가 오늘 말실수 많이 하네요. 2번 정부의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역시 이전이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이거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나온 거라 박정희 정부까지는 아니고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거라 이전이고 4번 평화통일로를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환과 간부들이 구속된 진보당 사건 역시 이승만 정부 시기라 이전이라 국회 예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치를 담은 7차 개헌인 10월 유신이 선포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출제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출제하면은 반드시 정답이던지 문제 키워드 잘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유신헌법이랑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제일 잘 언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 사실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긴 한데 여기 그냥 광주 보자마자 5.18 광주 찍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 해설 대충 하는 것 같지만 키워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광주 시민, 광주. 사실 이때는 그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당시에 시민군이랑 여기 있는 계엄군이 맞서 싸웠다. 그 맥락을 다룬 게 이 문제의 사록 포인트입니다. 1번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건 4.19 혁명이고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6.3 시위, 호원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친 거는 6월 민주항쟁이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시위가 시작된 거 역시 4.19 혁명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던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정부의 탄압, 그러니까 제노사이드에 맞서 그 싸운 사건이란 의의를 받은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관련 기록물이 등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뭐 나머지는 쉬우니까 금방 끝낼게요. 49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얼굴 보자마자 김영삼 정부인 걸 바로 알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능검이 제 기억에는 김영삼 대통령이랑 노태우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던지 그러니까 그림이던지 사진을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아주 가끔씩 노무현 정부도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 나오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가끔씩 이렇게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그림자를 활용할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힌트는 여기 OECD에 가입했다. 이게 포인트였는데 김영삼 정부는 그래서 조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뭐 OECD, 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영어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김영삼 정부를 주목하면 좋고 경제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키워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직자 재산 공개라던가
아니면 금융실명제 같은 거요. 그런 키워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번 처음으로 수출의 100억 달러가 달성된 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게 이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정답 2번이고,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뤘다.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된 건 노무현 정부예요. 합의를 한 게 김대중 정부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4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거 역시 노무현 정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건 김대중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50번 치고는 너무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현대사를 되게 쉽게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정주영의 소대 방북,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금강산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금강산 해로 관광이 처음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예요. 사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게 시작된 거니까 세트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1번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박정희 정부예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노태우 정부인데, 여러분들이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이 세 개 나오면 노태우 정부예요. 3번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최초의 남북 정상선언 관련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 정답은 3번이고요.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0일의 심화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